퍼센트 계산과 이익 할인 원가 정가 또 증가 감소 등등등 퍼센트로 할 수 있는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가 많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보면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번 유익한 내용을 꾸며볼게요. 먼저 퍼센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됐다 많아요. 일단 그거부터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30%라 하면 이 %는요, 영어로 이제 per 하고 센트잖아요. 근데 이 센트가 프랑스어로 쌍이라 그래서 100이에요, 100. 그리고 per는 뭐냐면 주로 나누기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라는 말은 100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30을 100으로 나누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간단하죠. 30을 100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러니까 100분의 30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을 100으로 나누니까 0.3이라고 바로 써도 괜찮죠. 그래서 %라는 것은 30을 100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후에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돼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 표현을 숫자로 바꾸고 그걸 계산한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는 사실 20 나누기 100을 말하니까 그래서 0.2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2를 가지고 계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진 않는다.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하는데 네, 계산은 이걸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약간 헷갈리죠. 사실 이익이다, 할인이다, 원가, 정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머니, 돈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아, 돈이 이름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돈이 이름이 있어요. 네, 이런 이름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죠. 뭐 여러분들 이 돈의 이름을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도 하고 네, 집에 가면 뭐 엄마, 아빠, 아들, 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돈에도 내가 매달 엄마, 아빠한테 받는 돈은 용돈이 될 수 있고요. 은행에 저축하는 돈 있죠. 은행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하기도, 은행에 넣어두는 거. 예, 예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특히 돈을 맡기긴 맡기는데 정기적으로 맡기는 돈은 적금이라고 하죠. 그 돈의 이름이에요. 다 돈이죠, 사실은. 은행에. 일단 은행에서 받는 이자. 그거는 매달 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예, 은행이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통장에 돈을 막 몇백 원, 몇천 원씩 넣어줘. 그런 돈은 이자라고 부르죠. 다 돈에 붙이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돈의 사용법, 또 돈이 어디로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자는 나한테 오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붙여요. 채권, 주식, 펀드 등등등등 네, 여러 가지 돈이 오고 감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붙습니다. 단어들이. 바로 그 단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조 국밥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원, 이게 바로 원가하는 이 가가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할까요? 원가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돈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물건을 생산하고 뭐 판매하고 이런 걸로 따지면 물건을 처음 만들 때 든 돈이에요. 이게 물건을 처음 만들 때 든 돈이죠. 이 밑으로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손해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것은 물건을 처음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뭐 자동차 기름값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붙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간 적당한 이익은 꼭 필요한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회사 나가서 월급 받아가지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돈은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플러스 알파를 시킨 것. 그리고 이익을 좀 붙였는데 잘 안 팔리면 조금 깎아줄 수 있죠. 예, 그런 거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인은 깎아주는 거란 뜻이에요. 이익은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덧붙인 돈이다. 아이고. 좀 더 붙인 거죠. 어디에다? 원가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라는 게 세상에는 있었고, 거기에 이익을 좀 붙이고요. 좀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가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이 이익을 해서 가격을 정했어가 정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판매가? 약간 이런 기분입니다.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요. 할 얘기 또 많아지고 이것저것. 그냥 조금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가란 물건을 팔 때 받는 가격이다. 대충 요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되게 헷갈려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많은 학생들이, 선배들이 헷갈렸던 건 바로 이겁니다.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 가지고 정가를 만드는데 말이죠. 이익을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많이 아리송해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원가가 100원인데 20%의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100 더하기 0.2, 즉 100.2를 얘기하나 보다. 이런 답도 종종 나와요. 물론 이분은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왜? 내가 무슨 오해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략한 겁니다. 원가에 이익이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 20%라는 것은 그냥 20%가 아니라 100원의 20%라는 말, 이 빨강색 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배웠죠?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100의 20%란 100 곱하기 0.2인 20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계산하기로 이 말이 나오면 아래처럼 계산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속을 좀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즉 사람들이 생략하고 말하는 것을 놓쳐서 0.2라고 있는 그대로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100 곱하기 0.2를 말하는 거예요. 2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이익을 말하는 말투, 생략형이 있다는 거를 눈치 못 채면 이런 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할 때 생략을 하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걸 눈치를 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강조하고 좀 넘어갈게요. 증가나 감소도 오늘 그냥 더하기 빼기 증가 감소는 별로 뭐 관심 없고요. 그건 이미 너무 잘 해왔으니까 퍼센트로 증가하고 퍼센트로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퍼센트로 감소하는 게 할인해 주는 거랑 똑같고요. 퍼센트로 증가하는 게 이익을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입의 문제들을 다 풀고 배우면 2번은 그냥 되게 쉬워요. 수학의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걸 들으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자, 계산법을 논하려고 왔지만 일단 사람들이 책이나 말로 하는 그 말투, 그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잘 못 알아듣거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0원에 20% 이익을 붙여서 총 얼마냐 이렇게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색깔을 쌤이 똑같이 해놨죠? 이게 같은 컨셉이라 그래요. 100원에 이렇게 말하는 걔는 원가인 거고 20% 이익을 붙이면 이익이 붙었다란 말이고 총 금액이 얼마냐? 정가가 얼마냐? 다른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분위기를 잘 기억하세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 뭐 물건의 가격에 세금을 붙여서 전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비슷한 말투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계산도 항상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무튼 내가 다 예제를 들어드리진 못했는데 일단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계산법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100이 있었는데 20%가 늘어났어. 자, 이 비율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계산을 100에다가 더하기 0.2를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투를 오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100이 있었는데 그 100의
20%가 늘어났어 라는 뜻이에요. 100이 있었는데 그 100의 20%가 늘어났어. 그럼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2예요. 그럼 100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이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이 120이 나오게 되는 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2번 연속 20%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패닉입니다. 이 계산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20이 되면 또 120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한 번 또 해야 되는 건데 세 번 시키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이 방법은 한두 번은 먹히는데요. 아무튼 저기서 머무르면 그닥 좋진 않아요. 아니 우리 시험도 봐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죠? 일도 좀 빨리 끝내고 퇴근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덜 받고 간편하게 끝냈으면 좋겠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갑시다. 잘 보시면 이 자리에 힌트가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100이 공통이니까 100하고 괄호 치면 1 플러스 0.2 할 수 있고 100 1.2라고 적으면 120이 또 덜컥 나와요. 보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정돈 하는 것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0% 증가를 시키면 곱하기 1.2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증가하면 곱하기 1.2를 하고 또 증가하면은 한 번 더 곱하기 1.2를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2번 곱함으로써 아까처럼 이 검은 계산을 2번이나 연이어 해야 되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계산기 있으면 훨씬 편하죠. 100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연달아 해주시면 144가 바로 나오는걸요. 계산기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00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갑시다. 100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10%가 늘어났어. 또 20%가 또 늘어났고, 30%가 늘어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 그때 방금 배운 대로만 하는 겁니다.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이렇게요. 즉, 10%가 있으면 0.1이고요. 20%는 0.2고요. 30%는 0.3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설명이 제작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계처럼 공식화시켜서 쭉쭉 가는 겁니다. 20%는 0.2, 20%는 0.2. 자, 1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있죠? 늘어나면 앞에 1이 있는 겁니다. 늘어나면 저렇게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증가하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20%가 줄고 줄었어 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이 자리가 덧셈이 아니라 그럼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로 변합니다. 즉 빼기가 되면 1에서 0.1을 뺀 기분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서 곱하기 해준 다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만 2번 해주면 2번 연이어 20%를 깎은 금액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64가 됩니다. 대충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빼기였다면 그래서 곱하기 0.9 여기가 빼기였다면 곱하기 0.8 여기가 빼기였다면 곱하기 0.7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계산 속도를 따라올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가장 편리하고 먼저 이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따라오면은 훨씬 편안하게 문제 푸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요. 그래서 20 늘어났으니까 이거 40% 늘어난 것이고 그럼 내가 1.4 한 번만 곱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행동은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 1.2 두 번 곱하면 1.4가 되지 않죠? 1.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를 두 번 늘린 거랑 한 번에 40%를 늘린 것은요, 계산이 차이가 나요. 똑같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이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22번 늘렸다고 40이 되는 건 아니다. 10, 20, 30 늘렸다고 60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즉 퍼센트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더하기 해서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했던 얘기를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한번 계속 써볼게요. 네. 자,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네, 먼저 이 행동 한번 식으로 바꿔볼까요? 네, 원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0%의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플러스 0.2야? 아,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x의 20%로 읽으라 그랬고, 그럼 x 곱하기 0.2라고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조금 천천히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빨리 계산하는 법 알려줬죠? 20% 이득이 붙으면 곱하기 1.2 하면 돼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계산하니까 1.2x잖아요. 오, 둘이 똑같이 나오네요. 얘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하고 싶었고요. 안 팔렸답니다. 안 팔렸어. 그래서 5,000원을 할인해 줬답니다. 자, 퍼센트를 얘기하지 않았죠? 퍼센트를 얘기했을 때는 이와 같은 계산법을 쓰는 거고요. 5,000원, 3,000원, 뭐 500g, 300g 이렇게 직접 양을 얘기해 줄 때, 자, 퍼센트를 우리가 비율이라 부르고 5,000원, 3,000원 이런 것은 양이라고 불러요. 양의 증가와 감소는 더하기와 빼기로 계산하는 거고요. 퍼센트로 증가와 감소는 곱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좀 잘 조심해서 적용해주면은 틀리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5,000원을 깎아줬다. 그러기 때문에 3,000원의 이득이 생겼다. 이득이라는 것은 원래 원가에서 돈을 벌긴 벌었다 이 소리예요. 이득이 생겼다는 말은 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2x 마이너스 5,000 또 x 플러스 3,000 1.2x 그러면 0.2x는 8,000이다 이렇게 결정 짓고요. 8,000 나누기 0.2만 해주면 되겠죠? 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8,000 나누기 0.2 계산기를 잠깐 쓰겠습니다. 4만이다. 일시 100, 1000만. 쌤이 좀 이렇게 세밀한 계산에 약해요. 예. 그래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냥 계산기로 확인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풍기의 원가, 즉 X라는 것은 4만원이었어. 4만원짜리 선풍기, 저렴하네요. 저기서 퍼센트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 센트가 100이야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per는 나누기를 의미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써봤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자,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면서 이 과정을 트레이닝 해봅시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5할, 이건 좀 옛날 말인데 예를 들어서 0.125가 있으면 소수 첫째 자리를 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여기를 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잘 안 쓰죠. 근데 아무튼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1할 2푼 그러면 0.12를 얘기하는 겁니다. 1할 2푼 그러면 0.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님이 은행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본 기억이 나요. 5할이라 5할 0.5의 이익을 붙였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50%의 이익을 붙였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0.5라는 거고요.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 0.5원이 붙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비율과 양을 얘기하는 것을 가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의 0.5와 비율의 0.5는 달라요. 그래서 0.5할 이런 원가의 이익을 하고 할푼이 같은 걸 쓰면은 퍼센트를 대신 말하는 걸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쌤은 50% 이익을 붙였다 말하겠습니다.
그 원가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익이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정해진 거죠. 네, 그럼 원가 X에 5할, 즉 50%의 이익이 붙은 거는 1.5 X처럼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X가 있었고 X에 50%의 이득이 붙었으니까 X 플러스 X 곱하기 0.5에서 그래서 1.5X다 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죠.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든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물론 쌤은 좀 빠르고 간편한 걸 많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정가가 된 거죠. 이게 정가가 된 겁니다. 근데 안 팔려서 400원을 할인해 줬답니다. 뭐 그러면 1.5x 마이너스 400 이래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랬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800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게 800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물건 만들 때 들어간 돈에다가 800원을 더 벌었다 이 소리예요. 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좀 돌려 들으세요. 쌤이 얘기했던 걸 잘 한번 돌려 들어보세요. 원래 가격이 800원의 돈을 더 벌었을 때 우리가 8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그 돈이 800원이란 뜻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을 얻었습니다. 자, 식을 얻었으므로 이제 계산하면 되죠. 네, 그래서 쌤은 이제 읽고 이해하는 번역의 단계가 수학에서도 중요하다. 네, 번역을 잘 하려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독서도 하고 어른들한테 물어도 보고 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나름 이해한 어떤 이 상황을 이해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훨씬 공부가 수월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계산이죠. 네, 1200 들어가시고 x는 1200 나누기 0.5 이걸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5, 20, 5, 4, 20 네, 물건의 원가는 2,4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5, 20, 5, 4, 20 네, 짠. 계산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뭔가에다가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 약간 이런 컨셉. 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 예, 그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뭐 레벨 상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문제집도 거의 똑같아요. 그게 심지어 뭐 외국 문제집을 풀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에 XR에 이익을 붙였다. XR 그랬거든요. XR이란 0. 하고 여기 X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 X를 얘기하는 거죠. XR이란 말은. 근데 아무튼 이게 이득입니다. 이익을 붙였다 이런 뜻이고요. 원가는 따로 있어요. 원가 주로 X라고 했었는데 X를 먼저 선점해 버리셔서 뭐 Y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여러분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모라고 하셔도 괜찮겠어요. 쌤 오늘 Y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가 있었는데 10분의 1 X에 이익을 붙였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 이 이익을 양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비율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이 이익을 양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더하기를 할 겁니다. 뭐 500원, 뭐 600원 붙었다는 거잖아.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비율로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하면 이게 30%란 얘기지 이런 비율로 알아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할이란 단어라든가 퍼센트란 단어를 쓰면 비율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y 플러스 y 곱하기 10분의 1 x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걸 비율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 문장의 구조와 문장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고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양을 얘기할 땐 몇 원,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y 1 플러스 10분의 1 x 즉 다이렉트로 이쪽 표현을 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매우 잘하신 겁니다. 아, 이거 그냥 바로 나왔다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거고요. 아, 뭐 이쪽으로 나온 사람이 혼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요도 좋고 얘는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격을 일단 정했다는 거죠. 팔리지 않아서 이하를 할인했다. 자, 이거 드디어 우리 배운 거 써먹을 순간이 왔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100원이 있었는데 20% 늘어나고 30% 늘어나면 고민하지 말고 곱하기 1.2 곱하기 1.3 하라 그랬어요. 그럼 답이 덜컥 엄청 빨리 나온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곱하기 0.7로 그냥 바로 100에다가 계산을 하면 돼요. 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공부를 상당히 잘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아무튼 이하를 할인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를 만난 기분이고 난 곱하기 0.8을 할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익을 붙였다가 다시 할인을 한 거죠. 여기 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고 예, 비율을 다루듯 곱하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원가에 이할에 이득이 붙었다. 또 시작이죠. 원가에 이할에 이익이 붙었다. 이할이란 0.2, 즉 20%를 말하죠. 그래서 원가가 y였는데 곱하기 1.2 하면 원가에 이할에 이익이 붙은 거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서 가르쳐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쌤 교육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잘 써먹어라. 분위기 파악 좀 잘하면 된다. 그러면 금방금방 끝난다.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식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원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똑같은 건 보이죠? 내가 그럼 이 식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네. 그지? 약분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플러스 10분의 1 x가 있고요. 그러면 8분의 12, 0.8분의 1.2인 8분의 12, 또 여기에 2분의 3 이런 식의 정리정돈을 해나가면서 x를 찾으면 되죠. 뭐 양변에 10을 곱한 다음에 x가 5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어찌되었건 x값이 5인 것은 그닥 계산 어렵지 않았습니다. 쌤이 뭘 했어요? 그냥 뭐 곱하기 좀 하고 나누기 좀 하고 그랬더니 답 덜컥 나왔죠.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수학으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계산은 그닥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를 좀 더 특별히 질문을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그냥 안 풀려요 라고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만 열심히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난 이게 어려워서 안 풀린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이게 어려워서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읽고 이해하는 파트와 그걸 번역을 하는 파트와 그걸 계산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특히 어느 파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병원 가서 아파요 그러면 그냥 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눈이 아픈지 코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훨씬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돈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증가하고 사람이 감소하는 거 단어만 바뀌었지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600명,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답니다. 그 남자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학생은 1600 마이너스 x 정도쯤 되겠죠. 뭐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남학생이 5% 증가했다. x가 5% 증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순진하게 x 더하기 0.05 하려고 이거 아니라 그랬죠? 네? x 더하기 x의 5%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x 곱하기 0.05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
비율은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더하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율이 아니라 양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퍼센트 증가라는 이렇게 말투, 이 문법은 비율 말하고 싶어서 쓰는 거지 양을 말할 때 쓰는 문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곱하기 1.05를 바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도 괜찮지만 이 계산이 훨씬 빠르다. 네, 여기까지는 반복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1.05x가 증가한 후의 남학생이죠. 증가하기 전에는 x였었고요. 자, 여학생은 1600 마이너스 x였는데 3% 감소한다 그랬죠? 그럼 곱하기 0.97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쌤이 조금 빨랐나요? 여기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 쓰고 0.03 적으면 되는 거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16명이 증가했어. 작년에 1600명이었는데 16명 증가했으니까 1616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짜잔, 네, 식이 되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 좀 써서 전개하면서 또 양변에 1.05, 0.97 있으니까 100을 곱해서 좀 숫자를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좀 귀찮거든요. 아우, 숫자가 좀 커요. 숫자가 크네.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은 좋은 건데,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네, 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증가한 사람이 5%죠? 그래서 남학생 중에서 증가한 사람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증가한 후에 전체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가한 후 전체 인원, 그거 말고 증가한 고인원 있죠. 전체 인원 말고요. 증가한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감소했어요. 그럼 1600 마이너스 x 곱하기 0.03, 이게 감소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람 빼기 감소한 사람의 숫자는 결국 플러스 16명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식을 세웠다면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쓴 겁니다. 둘 다 틀리진 않았지만 이건 계산이 조금 더 가볍잖아요. 이렇게 뭐 1616 이런 수는 안 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쪽이 계산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계산기 쓸 때는 뭐 이거나 별 차이 없는데, 예, 손으로 계산할 땐 이게 월등히 좋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0.03이나 0.05를 보고 100을 곱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만들어 주고요. 1600 마이너스 x, 여기는 3이 되겠죠? 1600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5x, 3x님 8x인가요? 1600에 3, 4 곱하기 1600. 뭐 가끔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중고등학교 가면은 계산 팁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지 않는 게 기술이에요. 1600이 3개 있고 1600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걔네들이 모여 1600이 4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곱하질 않아요. 왜? 그럼 이렇게 약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4 곱하기 200 하는 게 낫지 4 곱하기 1600은 좀 부담돼. 예, 이건 800. 이렇게 올해 남학생의 숫자는 800이었어. 이쪽을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의 똘똘한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계속 분위기 파악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양과 비율을 말하는 말투를 헷갈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어느 봉사단체 회원수가 5% 증가해서 1302명이 되었다. 자, 봉사단체 회원의 수가 얼마인지 내가 뭐 잘 모르죠?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5%가 증가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2명이 되었는데, 마치 아까 원가에서 이익을 보아가지고 정가를 정하는 느낌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 말투로 가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은 달라진 게 없어요. X 5% 증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알죠? 1.05를 바로 곱하면
1302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1302 나누기 1.05를 하면 된다. 물론 뭐 계산기를 쓰면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되겠고, 계산기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곱하기 105분의 100하고 착실하게 나누기 좀 해주면 되죠. 예, 약분 같은 거 착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520, 525일은 5, 또 21과 1302를 또 열심히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3으로 나눠지겠네요. 3, 7에 21, 요걸로 할까요? 3, 4, 12, 3, 3은 9, 3, 4, 12, 7로 되나요? 7, 6에 42, 7이 14. 네, 62 곱하기 20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는 4, 2, 62, 12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레벨 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우리가 계산한 거로는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려운 문제라고 써 있긴 한데, 나는 별로 안 어렵게 풀었다 그러면 잘 배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6장, 7장 하는 동안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부가 좀 쉽지 않고 힘들어요. 네, 뭘 물어봐야 될지도 막막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그 댓글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방향에서 다시 나도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답변을 충실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